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의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상담 들어가기 전에 시장 상황부터 간략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오늘 큰 폭의 하락이 나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2% 넘게 떨어지면서 2,553포인트 선을 저점으로 만들고 있고요. 현재는 2,57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3% 넘게 장 초반에 떨어졌습니다. 831선을 저점으로 형성한 후에 현재는 843선까지 회복을 한 모양새입니다. 오늘 섹터별로는 사료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 섹터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에서는 장 초반부터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중간에 기관이 매수로 전환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다시 270억 원대 매도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업종별로는 금융 쪽에서 외국인 매도가 강하게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 오늘 신저가 행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종목별로는 오늘 양 매수는 대형주에 많이 나타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아와 LG전자 등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네, 역시나 장 초반에 쌍끌이 매도였는데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현재 570억 원 넘는 매수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종목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도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오늘 외국인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등의 강한 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슈에 따른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시부터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공식적으로 대통령직에 취임을 하는 건데요. 이 테마주들 어제부터 좀 슬금슬금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왔는데 물론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도 이런 하락세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은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일부 원전 관련주들은 계속 기세가 좋습니다. 서전기전이 오늘 두 자릿수대 한 18%대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한신기계도 지금은 상승폭을 많이 낮췄지만 6.7%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일진파워 마찬가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정책 테마주는 대부분 하락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주항공 관련주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위시한 방산 3사도 전부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건축 수혜주로 분류되던 시멘트 관련주들 그리고 DL, ENC나 NX 같은 종목도 전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고 낙폭도 점점 크게 나타나면서 투자자분들 기분도 좋지 않으시겠지만 투자 자신감이 결여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들에게 조언 한번 받아보시죠. 종목 상담 그리고 필승 종목 소개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 이태우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태우 전문가와는 잠시 후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오전장에서 검색어 많이 되고 있는 핫 종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검색어 탑10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 SDI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2차 전지,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폭락을 했었죠. 테슬라가 9%대 하락을 했고요. 리비안이 20%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뭐 포드나 지금 JP모건 쪽에서 리비안을 매도하겠다라는 의견들 나오면서 지금 투자 심리가 악화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요, 배터리 관련주들 또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소재 쪽 밀리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 SDI도 주가 추이 꾸준하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 수급이 사료주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한 종목이 KG 스틸입니다. 지금 실적을 발표했죠.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9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지금 판가 전이가 잘 일어났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한 3에서 5%대에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페이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52주 신저가 종목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장중에 카카오페이도 공모가인 9만 원을 하회하면서 신저가까지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성장주 플랫폼 관련주들의 낙폭이 조금 더 크다라는 점들 유의하시면서 오늘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검색어 탑10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네, 검색량 많은 종목 살펴보고 왔는데요. 오늘도 10종목 먼저 차례로 살펴보고 이 가운데 한 종목은 한번 이태우 전문가에게 의견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사료주들 눈에 띄고요. 네. 그리고 뭐 KG 스틸은 실적도 좋았는데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들어오셨나요? 저는 확실히 그 뭐 한일사료라든지 뭐 팜스토리 이런 이제 사료 관련주들이 가장 눈에 띄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워낙 오늘 장이 또 좋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역시나 상승 종목도 너무 많이 없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잠시 한번 보게 되면은 네. 상승 종목이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71종목 가량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4종목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락 및 보합 종목 수가 사실 이제 상승 종목보다 10배 가량 많은 경우가 제 기억에는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었다라고 기억이 들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뭐 지수 자체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이런 상승 종목도 굉장히 현저히 뭐 줄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에서 부각받는 것은 인플레 관련주 아니면은 정책 관련 기대감에 있는 그런 정책주만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부분은 너무나도 상승을 보여준 다음에 윗꼬리를 너무나도 빠르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못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표적으로 오늘 미래생명자원이 강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한일사료라든지 이런 팜스토리 전체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장주들이 이제 미래생명자원이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10종목 가운데는 없었는데 미래생명자원 살펴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토론방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미래생명자원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 한번 보여주시죠. 네, 오마이걸이 부릅니다. 자, 여기서 저희 PD님의 연출 의도가 드러납니다. 우리 이태우 전문가님. 노래 또 워낙에 잘하시잖아요. 저번처럼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아이돌 노래를 잘 몰라요. 살짝 설렜어 난. 이렇게 피해 가신다고. 제가 아는 네. 노래였으면 했겠지만은 알겠습니다. 오마이걸을 좋아하지만 노래를 제가 잘 모릅니다. 네, 오늘 장이 좋지 않으니까 좀 봐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살짝 설렜어 나. 왜 너무 급등을 하니까 이렇게 쓰신 것 같고요. 오늘 상한가로 닫아야 내일이 있다 하셨는데 자, 미래생명자원 일단 오늘 상한가는 실패를 했습니다. 한 20%까지는 윗꼬리를 길게 달았거든요. 자, 이런 말씀이 있었고 얘들아 탈출했냐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자, 오늘 상승장에서 탈출을 해야 맞는 걸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오늘은 사실 뭐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장 초반이면은 탈출을 하셨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은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나 오늘 시장에 수급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미래생명자원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20% 가까이 급등을 한 이후에 바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되면서 오늘 장에서 윗꼬리를 달아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위치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일단 10,000원대를 저항을 맞으면서 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단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일단 8,000원 부근
8,000원 부근까지는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래생명장 아까 세 번째 댓글을 달아주신 얘들아 탈출했냐 이런 분처럼 이 종목을 가지고 내가 지금 탈출을 해야 되느냐 또는 신규 진입을 해도 괜찮은가라고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하단의 8,000원 부근을 지켜주는지를 먼저 1차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은 일단 관망. 그리고 지금 또 러시아에서 뭐 전면전은 진행하지 않지만 전쟁은 계속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당분간 또 시장에서 인플레 관련 테마들이 또 순환매가 또 돌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다음 이제 상승이 연출이 될 때 나오는 전략 그리고 신규 진입은 너무나도 위치상 좀 위험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좀 차분히 진입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생명자원을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 시기 요즘 같은 이 하락장 속에서 믿을 만한 건 식량 관련주가 아니겠느냐 하는 인사이트가 좀 작용을 하면서 사료주가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좀 변동성도 그래도 있습니다. 상승폭이 계속 낮아지면서 현재 상승률 상위 섹터에서는 사료 테마가 현재 제외가 된 상황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이태우 전문가에게 미래생명자원 종목에 대한 분석까지 받아봤고요. 잠시 후에 있을 종목 상담 코너도 이태우 전문가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종목 상담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카메라 촬영 후에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채팅방 들어오셔서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 촬영하는 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문자 메시지로 이 링크를 받아보실 수도 있는데요. 샵 3772라고 적으셔서 메시지를 보내시고요. 이때 전문가 이름 이태우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종목 상담 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 필승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필승 종목 수익률 리뷰부터 함께 해보시죠. 이태우 전문가가 제안했던 필승 종목 수익률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수익률 경신한 종목이 있습니다. 네 번째, S-오일 있죠. 3월 29일에 매수한 종목인데요. 18.13%까지 수익률이 올라왔습니다. 최고가 11만 4천 원을 터치했습니다. 네, S-오일 어제였었죠, 전문가님. 네. 목표가 굉장히 근접했어요. 근접했었습니다. 네. 목표가가 11만 5천 원이었는데 전일 이제 최고가 기준으로 11만 4천 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전일 발생했던 거래량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목표가까지는 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 뭐 4%대 하락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 부분은 시장 여파에 따른 뭐 투심 위축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이 동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애초에 제시를 해드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번 연도의 이 정제 마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 배럴당 10불에 가까운 정제 마진이 유지가 되면서 평균 판매가가 그렇게 유지가 되면서 이번 연도 전체적으로 이번 1분기 호실적뿐만이 아니라 2분기,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도 지속적인 호실적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목표가는 11만 5천 원을 제시를 해드리긴 했지만 제 예상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우선은 11만 5천 원 부근에 온다라고 하면은 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이 잔량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난 2021년 10월 5일경에 11만 7,500원 이 고점 부근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만 5천 원 부근에선 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잔량을 가지고는 이제 한 12만 원 부근까지는 한번 이제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신고가 부근을 가준다, 지난 10월 5일 그 고점 구간을 돌파해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보유자의 영역이 될 수가 있는 만큼 그때는 좀 더 수급에 따라서 변동성을 많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2만 원대를 제가 2차 목표가로 제시는 해드리지만 우리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실시간 수급을 보면서 S-오일에 대한 실시간 대응 전략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유가가 많이 빠지면서 오늘은 약 5%가량의 하락폭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목표가 11만 5천 원으로 유지를 해주셨고 그 이후 잔량으로는 12만 원 선 근처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잠시 후 있을 이태우 전문가와의 종목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립니다. 스마트폰, 휴대폰, 카메라를 꺼내셔서요.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촬영하셔서 오픈 채팅방 링크로 들어오시되 이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에서는요. 종목의 이름과 비중 그리고 매수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적어주셔야 저희가 방송 시간에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QR코드 촬영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문자 메시지로도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누르고 3772번으로 보내시고 이태우라고 오늘 출연한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는 전문가의 필승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기다리고 계신 시간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힌트 먼저 좀 볼까요? 오늘 힌트는 사진을 보면은 총 제가 3개의 사진을 준비를 네,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진이 3개나 있는데 일단 뭐 이건 선박이네요. 선박입니다. 네, 그리고 조선소,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인가요? 발전소. 네. 이런 식으로. 자, 아니면 캐시카우다. 이 조선바 원자. 점점 우리 앵커님의 상상력이 풍부해지시는 것 같은데. 아이디어 뱅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거라기보다는 오늘 네, 제가 뭐죠? 준비한 종목의 어. 이제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 선박과 관련된 제품을 또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제품을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이 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 관련 제품을 또 판매하기 수소. 때문에 네, 제가 오늘 소 사진까지 숫소였군요. 네, 수소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또 제가 오늘도 썰렁하게 다음 힌트로 넘어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이렇게 총 3가지에 관련된 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은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뭐 조선 선박 그리고 건축 그리고 석유화학 플랜트와 같은 이런 산업 전반에 있어서 설비 배관에 사용되는 밸브를 판매하고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 자체가 뭐 안전 밸브라든지 제어 밸브 그리고 스팀 트랩 등을 주요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 있어서 안전 밸브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조선 산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기업이 우선적으로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조선 섹터의 뭐 기자재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선 산업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워낙 뭐 플랜트 산업의 수주 자체가 너무나도 증가세를 계속해서 잘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업황 자체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연간 수주 목표였던 뭐 174억 달러 중에 거의 한 56%를 이번 4월까지 벌써 달성을 했고요. 뭐 대우조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간 목표치 중에 약 52%,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올해 목표치 중에 벌써 23%를 달성하는 등 너무나도 뭐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양호한 수치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7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이번 1분기 글로벌 수주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도 있는데 이런 결국에 이제 조선사들이 이렇게 수주를 많이 따낸다라고 하면은 조선 기자재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많이 소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자재에 관련된 이 기업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고객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국내 대형 선박 회사들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캐시카우는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앞서 사진에서도 보셨다시피 원자력 관련과 그리고 수소 관련 모멘텀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신성장 동력에 앞으로 이 기업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오늘 또 취임식이 지금 현재도 열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정책적으로 지금 수소의 산업에 대한 부분들 육성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겠다라고 정책적인 부분들이 최근에 수소법 개정안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지금 신정부 출범에서 가장 정책적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전 모멘텀도 정책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먼저 수소 관련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수소 에너지
에너지 인프라용 밸브 제품을 또 육성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고압 안전 밸브 PSV 풀 라인의 5종을 현재 국산화에 개발을 성공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원자력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현재 국내 최초로 대형 원자력 발전소 안전 방출 밸브를 또 국산화하면서 기술력을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SRV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제품인 만큼 전 세계에 있어서 해외 소수 기업들만이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해당 기업이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부분도 굉장히 메리트로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업은 내부적으로도 지금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고 하죠. 원전 내에서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는 기술인데 이 SMR용 밸브 개발을 위해서 실제로 지금 조직이라든지 인력을 개편하고 있다는 부분도 앞으로 이 동사를 계속해서 신성장 모멘텀에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요소들이 다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 힌트를 받아봤습니다. 조선과 원자력 발전소 쪽에서 공급사 라인업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었고 플랜트용 밸브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라는 힌트였습니다. 정확한 종목의 이름은 저희가 클로징 때 마찬가지로 공개를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필승 종목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설명이 알고 싶다, 대응 전략이 알고 싶다 하신다면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우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 현재 보이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대응 전략과 필승 종목의 정체가 궁금하다 하는 분들은 방송이 끝난 후에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참고용, 판단용으로 제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확한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져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투자 병법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전문가와의 1:1 종목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태우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부터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까만 QR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이 QR코드 촬영을 하시거나 아마 카메라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QR코드에 링크가 뜰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종목 상담 전용 오픈 채팅방이 되겠습니다. 이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셔서 본인이 상담받고 싶은 내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꼭 3가지는 반드시 적어주셔야 하는데 매수한 가격, 그리고 종목의 이름,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내 비중까지 3가지는 반드시 적어주셔야 전문가께서 정확한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고요. 또 이 QR코드 찍는 방법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문자 메시지로도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는 샵 누르고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오늘의 전문가 이름 이태우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저희가 종목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실지 오픈 채팅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닉네임 현재빌의 꿈은 이루어진다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정보와 희망의 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종목은 코리아나 4,734원 물을 좀 타신 것 같습니다. 15% 비중으로 가지고 계시고 탈출할 수 있나요? 아님 추매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코리아나 화장품주인데요. 최근 들어서 지금 내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5, 6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가격이 지금 4,000원이 무너졌습니다. 3,995원 선, 4,000원 붕괴된 상황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태우 전문가님, 이분은 좀 탈출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추가 매수는 고려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탈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네. 부분을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지금 오늘 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좋지 못한 상황인 만큼 저도 굉장히 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또 정보 전달을 해드려 보자면은 우선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문 판매를 통해서 기업이 많이 성장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지금 현재에서 방문 판매 같은 경우 과거 대비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과거만큼의 큰 탄력을 가져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OEM, ODM 업체인 만큼 화장품 제조에 있어서는 그래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추가 매수는 고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최근에 제가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과대낙폭 이후에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그 하방 경직 이후에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한 차례 시세가 연출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대낙폭 이후에 지난 2월경부터 거래량을 한 차례씩 실어주면서 하방 경직을 좀 어느 정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경에 마찬가지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준 이후부터 4월부터 이제 4월 말까지 한 차례 상승 탄력이 나타났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장에서 일단은 장기 이평선을 다시금 이탈하는 흐름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선 지금 최근 5거래일 정도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기는 하지만 거래량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다시 장기 이평선 이탈한 만큼 어느 정도 시간적인 부분들은 많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4월 29일경에 거래량도 발생했는데 이 단기 고점 구간대에서 윗꼬리가 발생한 만큼 새로운 수급들이 다시금 들어와야 된다. 그때까지는 좀 기다림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중 15%에서 추가 매수는 따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이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 반응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실제로 실적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그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기다림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후에 이 화장품 관련해서 소비 자체는 다시금 증가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매수가 부근 정도까지는 올라와 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현재 구간에 손절을 한다라기보다는 좀 긴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매수가 부근에서 탈출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것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종목은 코리아나였습니다. 과거의 영광까지 기대하기는 좀 힘들겠다라는 말씀과 하방 경직석을 잘 확인을 하고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추매는 좀 자제하자라는 진단이었고요.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하자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상담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종목일까요? 함께 보시죠. 네, 이번에는 안녕하세요. 아모레G라고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68,619원이시고요. 보유는 9% 비중으로 하고 계십니다. 자, 사연을 굉장히 길게 남겨주셨어요. 주린이 시절 아모레G와 아모레퍼시픽의 차이를 모르고 샀습니다. 한한령 터지기 전에 사서 엄청 오래 들고 있었는데요.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다라면서 오늘 떨어지고 있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68,000원 선이면 지금 한한령 터지기 전에 사셨다고 했으니까 지금 굉장히 오래 들고 계셨던 것 같아요. 거의 네. 연간 단위로 2010년 후반쯤에 사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일단은 아모레G와 아모레퍼시픽의 차이부터 좀 이분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G의 차이점은 역시나 뭐 지주회사와 그리고 사업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모레G가 이제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지배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매수하신 금액 대비했을 때 거의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비중 자체가 9%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이제 걱정할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뭐 추가 매수를 고려해도 되느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비중이 9%인 만큼 추가 매수는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할 수가 있겠고요. 비중 자체는 최대 뭐 한 15%에서 좀 더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20%까지만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회복을 하기까지는 좀 많이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룹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중국 내에서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중국 내에서 중저가 브랜드들의 입지가 많이 상당히 올라오면서 아모레퍼시픽의 입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뭐 7만 원 부분까지도 단기간 내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어려울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제가 그래도 장기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아모레G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주회사이다 보니까 유보율 자체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7,180% 가량 정도가 유보율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죠. 24% 수준으로 부채 비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하방을 많이 잡아준 상황인 만큼 현재 구간에서 조금씩 추가 매수, 앞서 말씀드렸던 최대 비중 20%까지만 추가 매수를 하시고 일단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투자자분께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기가 싫다라고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추가 매수를 하신 이후에 평균 매수 단가를 좀 낮춘 다음에 1차적으로는 5만 5천 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 상당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6만 원 부분에서 비중을 좀 줄이는 또는 아예 탈출을 하는 그런 전략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리오프닝 관련 재료가 좀 식다 보니까 화장품주에 좀 물려 계신 분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모레G 종목을 살펴봤고요. 5만 5천 원 그리고 6만 원 순차적으로 비중 줄일 수 있는 선을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픈 채팅방으로 가보시죠. 네, 배불뚝 제이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가 TSMC 인수한다는 설이 있던데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인수한다는 설이 있었나요? TSMC. 인수할 수나 있나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요즘 워낙 정보가 너무 넘쳐나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그 정보 중에서 진짜 제대로 된 정보인지 아닌지도 사실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TSMC를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가 인수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매수를 해야겠지만 그런 경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를 고려한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TSMC에 대한 인수를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워낙 지금 수요 자체는 너무나도 잘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주가 자체가 그 부분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애초에 진입을 하실 때 내가 투자 성향 자체가 장기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렇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현재 지난 2021년 고점 대비해서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거의 4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35%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 삼성전자를 일괄 매수한다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내가 적금식으로 모아가겠다라는 관점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말씀하신 TSMC에 대한 인수권은 사실상 좀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주 삼성전자에 대한 신규 매수 의견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태우 전문가와 종목 상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QR코드 카메라로 찍으시면 링크가 등장할 텐데요. 이 링크 타고 전용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종목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특별한 사연이나 코멘트가 있다면 함께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QR코드로 참여하는 방법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문자 메시지
메시지로 이 링크를 받아보실 수도 있는데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3772 번으로 보내시고요. 오늘 출연 전문가인 이태우라고 전문가 이름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종목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픈 채팅방 열어주시죠. 네, 닉네임 해바라기 님입니다. 룽투코리아 말씀해 주셨고 7,500원에 15% 비중입니다. 전망을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 이분 손실권입니다. 현재가가 6,020원이고요. 룽투코리아 아무래도 기술 성장주, 게임주인 만큼 오늘 역시나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룽투코리아 이 종목 저도 굉장히 지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한동안 그 블록체인 게임이었나요? 열혈강호 글로벌 때문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다가 지금 다시 주가가 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아주 뭐 긍정적인 상황은 현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뭐 지금 뭐 게임주 내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뭐 펄어비스라든지 뭐 또는 다른 유명한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주가 흐름 자체가 탄력을 많이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게임주 전체적으로 중국 내에서 뭐 내자판호라든지 외자판호 발급을 받은 시점에서 굉장히 뭐 업황은 긍정적이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이번 펄어비스의 중국 내에서 뭐 게임 같은 경우도 검은 사막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렇게 흥행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게임주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잠시 확인을 해보았는데 지난해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도 영업이익이 2억 원 정도로 굉장히 적은 양의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적자 전환을 또 보여주었던 만큼 사실 재무적으로도 지금 현재 당장 아주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못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뭐 차트상의 흐름,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룽투코리아 같은 종목들은 제가 앞서 뭐 그 재무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워낙 이렇게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다른 게임사 대비해서 낮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무적인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슈업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 탄력들이 좀 더 반영이 되는 만큼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지금 한번 보시면은 지난 3월경에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제 기회는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가 부근이 7,500원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난 5월 4일자에도 매수세가 일부 들어왔습니다. 최근 3거래일 정도는 시장 여파로 인해서 약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 14일자에 저점 구간을 계속해서 잘 지켜만 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가 부분까지는 와줄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기술적으로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계속해서 매수가 부근에 왔을 때는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슈에 따라서 움직임을 좀 더 많이 가져가는 종목인 만큼 매수가 부근에 왔을 때 이슈업이 좀 더 강하게 되면서 매수세가 더 붙어준다라고 하면은 위쪽으로는 이제 9,500원 정도까지만 노려보자 이렇게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룽투코리아에 대한 전망을 여쭤보셨는데 일단 게임주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룽투코리아 영업이익도 그렇게 많이 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역시 오픈 채팅방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닉네임이 손오공이시고요. 다날 종목 말씀하셨습니다. 12,450원에 15% 비중 들어가셨고 손절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하셨고요. 하루하루 주가가 계속 떨어지네요. 냉정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다날 역시나 뭐 기술주라고 할 수가 있죠. 다날 뭐 결제 관련이긴 한데 일단 매수가가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높아요. 이때는 뭐 사셨을 때는 조금 싼 구간이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그래도 조금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날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시가총액 6천억 수준의 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날 같은 경우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전자결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이제 다날이 이런 주 사업을 제외하고도 신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엮여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엮여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NFT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이제 미래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고성장인 전망이 되는 그런 산업
산업들을 지금 이제서야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전기차가 이렇게 고성장을 할지는 그 당시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기차 시장이 실질적으로 개화가 되면서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엄청난 주가 상승 랠리를 보여줬던 것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이 다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라든지 NFT 같은 사업들을 이제서야 초입기에 들어와 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긴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은 좋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아무래도 지금 현재 금리 인상 시기인 만큼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은 좀 소외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비중이 15%인데 만약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라고 하시면은 한 20%까지만 추가 매수를 고려하셔도 괜찮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가 매수 자체는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여준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구간은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크게 발생을 하면서 하단 구간을 지켜주려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날 살펴봤습니다. 오늘 가격으로는 다날이 지금 8,8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손실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다. 긍정적으로 전문가님께서 보고 계셨고요. 다날 지금 보니까 떨어지고는 계속 있지만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오늘까지 7일째 외인 매수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방 경직 확인하고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노래하는 라라라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우 대표님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이분 종목은 에브리봇이고요. 매수가가 46,150원, 비중이 적습니다. 너무 높을 때 잡았는데 추가 매수해서 평단 좀 낮춰야 할까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에브리봇 현재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6,000원 선에 매수하셨는데 오늘 가격이 35,000원입니다. 역시나 이 종목 시장이 최근에 밀리면서 이제 뚝뚝뚝 떨어지다가 오늘은 조금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다행인 점은 비중이 적습니다. 네,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네, 거의 어떻게? 이제 단타 매매하시는 그런 느낌의 비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비중을 보았을 때는 크게 지금 부담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청소기 관련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청소기 관련해서도 로봇 청소기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 로봇 청소기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국내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지난해 신제품 출시가 굉장히 잘 판매가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적 같은 경우도 로봇 관련주 내에서도 몇 안 되는 실적이 발생되는 그런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체크를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로봇 관련주 내에서 실제로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인 만큼 그 관련주 내에서는 굉장히 유망하게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기업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신정부 출범에서 이제 5대 메가테크 중에 하나가 또 로봇 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12월부터 3월까지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한 달가량 좀 쉬어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순환매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순환매가 돌아올 때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가장 탄력적으로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차트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난 3월경에 한 차례 큰 거래량들이 동반이 됐었는데 이 당시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빠져나간 흔적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상당 구간 매수하신 부근 45,000원 부근대에 매물이 살아있는 매물들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추후에 다시금 이 매물대까지는 충분히 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지금 전일자에 시장 여파로 인해서 장기 이평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적인 부분들은 걸릴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는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고 추가 매수는 최대 비중 한 10% 정도까지만 추가 매수를 고려하셔도 괜찮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이 지금 아직 하방 경직이 나와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조금 더 이 추세를 지켜본 이후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하단 구간을 지켜주는 그 흐름 때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시장도 좋지 않다 보니까 이 하방이 확인이 되는 종목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에브리봇이 오늘 마지막 종목이었고요. 로봇 청소기로 유명한 기업이죠. 실적에서 어쨌든 가시적인 숫자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상당히 유망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이태우 전문가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촬영하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무료 입장이 가능한데요.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 필승 종목에 대한 전략과 방송 때 못다한 자세한 분석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필승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복기를 시켜드리자면 네. 조선과 원자력 그리고 수소였습니다. 네, 수소였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사실 제가 이 사진 말고 그 연예인 가수분 중에 조광일이라고 하는 가수분이 계십니다. 아까 오마이걸을 모르실 법하네요. 조광일 세대시라고요? 아니요. 그분의 사진을 가져올까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이 조광 ILI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조광 ILI였군요. 이 기업이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드려보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 발전과 그리고 수소 관련 밸브를 또 지금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신성장 동력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선 섹터에 있어서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방 산업이 너무나도 수주에 있어서 호황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가시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광 IRI의 그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한번 제시를 해드려보자면은 지금 현재 긴 흐름 동안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튀어오르는 흐름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을 같이 함께 동반해주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 지난 3월경에 발생했던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이 매물들이 여전히 위쪽 구간에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최근 3일 정도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매물대 상단 구간에서 주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매물대를 지켜주는 흐름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전일과 오늘장 시장 여파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가져가더라도 캔들을 보시게 되면은 저점을 올려준 형태로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조광 IRI에 대해서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구나라고도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워낙 시장 상황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가부터 약 9,000원 구간까지 이 사이 밴드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하단 이제 지지 구간대를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8,200원 구간의 지지 구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8,200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는 10,000원 구간 정도만 노려보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10,000원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연출이 될 때 정책적인 모멘텀들이 가시화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10,000원 이상을 노려볼 수는 있지만 보통 이제 9,990원에서 이제 10,000원을 돌파하게 되는 구간들이 너무나도 좀 쉽지 않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10,000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호가 단위가 50원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그 구간이 좀 돌파하기 어려운 구간인 만큼 10,000원 구간을 1차적인 목표가 그리고 그 이후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추세와 그리고 이 모멘텀들을 체크하면서 추가적으로 목표치를 상향할지 또는 전량 매도할지에 대한 의견을 추후에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태우 전문가의 필승 종목은 조광 ILI였습니다. 목표가 10,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주셨고요. 조광 ILI가 시장 대비해서도 최근 하락장이었는데도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네요. 오늘은 1%가량 좀 눌리면서 9,2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0,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네요. 자, 이태우 전문가님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은 있으신 건가요?
네, 사실 오늘 시장이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뭐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할까 하다가 지금 이렇게 하락장일 때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또 공개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을 통해서 보통 이렇게 하락장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시장에 많이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장은 계속해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올 때마다 우리가 너무 겁먹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도 공개 방송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